예, 이번 시간에는 엔티티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본격적인 예제를 하나 만들어 가면서 학습을 진행을 할 텐데요. 그때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게 엔티티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엔티티 프레임워크는 기본적으로 ASP.NET MVC에서 데이터 접근을 할 때, 데이터 액세스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기본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물론 ASP.NET MVC에서 뿐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곳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티티 프레임워크 아마도 이제 C샵을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학습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기본적인 기초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 엔티티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이제 보통 줄여서 EF라고 하죠. 네, EF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명령을 내릴 때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ORM 도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객체 지향 언어에서 객체 지향 언어는 이제 OOP라고 얘기를 하죠.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ORM. 이 ORM은 Object Relational Mapping이라는 의미입니다. Object Relational Mapping. 말 그대로 이제 객체와 릴레이셔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이제 2차원 도표 테이블 아시죠? 그런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들, 그러한 테이블을 객체와 연결시켜주는, 즉 매핑 시켜주는 그러한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객체와 즉 모델 클래스가 되겠죠. 모델 객체와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과 서로 매핑 시켜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굳이 앞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SQL문을 이용을 합니다. SQL문을 이용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SQL문을 사용을 하지 않고 개발자가 직접 자신이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 언어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에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 그 지원해주는 도구가 바로 이런 ORM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바를 이용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내용을 액세스를 해서 가져와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또 다시 그 사용하던 자바 언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SQL문을 이용해서 또 불러와야 돼요. 그 SQL문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바 뭐 JSP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JSP를 사용하고 있다가 SQL문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다시 또 JSP를 이용하다가 중간에 또 다시 SQL문을 이용해서 처리하고 이게 서로 이제 혼용이 돼서 사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언어에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 SQL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또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좀 더 복잡한 형태의 DB 처리를 하다 보면 SQL에 대한 여러 가지 문법 사항들을 또 찾아보게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불편한 점, 물론 기존의 개발자들은 뭐 DBA와 관련된 시컬문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지만 좀 복잡한 형태의 그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SQL문이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SQL문을 또 참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법상이라든지 SQL문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언어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철저하게 개발자의 편의를 생각을 해서 나온 것이 바로 ORM입니다. ORM. 이제 그 C샵을 학습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러한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기술이 바로 링크죠. 뭐 예를 들면 링크 투 SQL이라고도 하는데요. 링크 투 SQL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링크 투 SQL도 ORM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 그것이 바로 ORM인데 그 ORM 중에 하나가 바로 엔티티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기존에 예전에 이제 ADO.NET에서는 SQL 쿼리를 어, 이용을 해서 어, 그 SQL 쿼리문을 작성을 해서 DB에 접근하고 있는데 에, 이제 요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럴 필요가 없이 에, 에, 사용하고 있는 그 개발 언어를 계속 이용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MS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이러한 ORM 도구에는 자, 말 나온 김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하고 있는 ORM ORM 기술에는 이와 같이 엔티티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링크 투 SQL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뭐 하이버넷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제 ORM 단넷용 ORM 소스들이 있습니다. 자, 뭐 이 정도만 어,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엔티티 프레임워크는 ASP.NET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어, 그리고 ASP.NET MVC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줄여서 EF라고 할게요. EF는 ASP.NET 뿐만 아니라 ASP.NET MVC에서 가능하며 앞서 설명드렸던 ASP.NET MVC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사용되는 기본 프레임워크로 EF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배우는 이 MVC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는 기본적으로 뭘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엔티티 프레임워크의 버전은 2008년도에 처음에 나왔고요. 버전이 1.0부터 해서 단넷 3.5에서부터 서비스 팩 1에 포함이 돼서 발표가 되기 시작을 했고, 이후에도 이제 단넷 4.0에 엔티티 프레임워크 4.0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단넷 4.5 버전이 발표가 되면서 이때 어, 단넷 간단히 버전을 보면은 어, 2008년에 그렇죠? 2008년 단넷 3.5 3.5에 포함이 됐고요. 3.5 서비스 팩 1에 처음 포함돼서 발표가 됐고요. 처음 포함되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단넷 4.0이 나오면서 그 엔티티 프레임워크 4.0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4.0이 몇 년도인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고요. 어쨌든 어, 단넷 4.0이죠. 4.0에 EF 같이 EF 이때도 엔터프 4.0이 EF 4.0 엔티티 프레임워크 4.0이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 단랩 4.5가 발표가 되면서 EF 5.0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EF 6.0이 발표가 됐고요. 이때부터는 그 단넷에 포함시키지 않게 됐습니다. 이때부터는 기존 단넷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오픈 소스 또 이러면서 이제 오픈 소스가 됐어요. 단넷이 오픈 소스가 됐다는 것도 상당히 놀랄 만한 일이었죠. 오픈 소스가 될 때. 예. 자,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EF 7.0이 발표가 됐고요. 이후에 EF 7.0 7.0이 발표가 됐는데 이 7.0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EF 코어 이게 이제 엔티티 정확하게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 1.0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MVC5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 MVC5에서 사용되는 버전은 어떻게 되죠? 그럼 버전은 6.0 버전입니다. 현재 MVC5에서 사용되는 버전은 EF 엔티티 프레임워크 6.0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앞으로 학습을 할 때 이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버전이 바로 엔티 프레임워크 6.0 버전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시면은 엔티티 프레임워크가 이제 보통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템플릿에 따라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것도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ASP.NET MVC 프로젝트 생성 시 일반적으로 엔티티 프레임워크가 포함되지만 템플릿에 따라서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 옵션이 좀 일단 따라서 엔티티 프레임워크가 포함되지 프레임워크 6.0이죠. 6.0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없는 경우에는 프로젝트에 없는 경우에는 누겟을 이용해서 설치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일단 도구, 한글인 경우에는 도구로 들어갑니다. 도구에 이거 우리가 앞서 이제 누겟을 이용을 했었죠. 누겟 콘솔 아니면 먼저 누겟 패키지에 들어가야 되죠. 누겟 패키지 매니저 관리자에서 콘솔 창이 있죠. 패키지 매니저 콘솔에서 이걸 새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인스톨 패키지 시고 엔티티 프레임워크 자, 이 명령을 이용해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솔루션에 보면, 솔루션 탐색기에 보면은,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루션 탐색기 열어보시면, 여기에 이제 프로퍼티 밑에 보면 레퍼럴 참조가 있어요. 참조를 열어보시면, 여기 이제 엔티티 프레임워크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보이지를 않죠. 그렇죠? 이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프로젝트에는 엔티티 프레임워크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네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엔티티 프레임워크의 모델입니다. 엔티티 프레임워크의 모델. 자, 이 모델은 이제 기본적으로 코드 퍼스트라고 하는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요. 어쨌든 요거에 대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모델이라고 할까요? 모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코드 퍼스트 방식의 모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모델 퍼스트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식은 데이터베이스 퍼스트 방식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자, 데이터베이스 퍼스트 방식. 먼저 요 두 가지를 먼저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모델 퍼스트와 데이터 퍼스트 방식의 어, 얘는 모델 퍼스트 방식은 나중에 이제 요 코드 퍼스트 방식은 직접 한번 예제를 통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어, 음,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방식은 자 모델 퍼스트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포스트 모델은 비주얼 스튜디오에 보면 어, 그 모델 디자이너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비주얼 모델 디자이너라고 하는 이제 요거를 EDMX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이용을 해서 객체나 그 다음에 테이블 매핑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데이터 퍼스트 방식, 데이터 베이스의 퍼스트 방식은 기존의 DB가 있으면 그 있는 테이블 구조들을 읽어와서 비주얼 모델을 구성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DB의 그 테이블 구조를 읽어서 비주얼 모델을 구성하는 방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모델 퍼스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DB가 없는 경우, 그 경우에는 어, 직접 비주얼 모델 디자이너에 대한 엔티티라고 그러죠. 각각의 요소들, 엔티티들을 객체죠. 하나의 객체가 되는 거죠. 그 객체들을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데이터 모델을 구성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퍼스트 방식하고 모델 퍼스트 방식은 어, 이러한 비주얼 디자이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디자인돼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데 이때 그 파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좌우지가. 어쨌든 그러면 그 파일 확장자가 EDMX 파일 확장자를 갖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두 개는 데이터 베이스 퍼스트 방식과 그 다음에 모델 방식으로 디자인한 것은 EDMX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요거예요. 코드 퍼스트 방식. 코드 퍼스트 방식은 이렇게 이제 이러한 비주얼 스튜디오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코드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코드를 이용을 해서 얘는 비주얼 모델 디자이너 그리고 EDMX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모델을 클래 코드를 이용해서 C샵 코드를 이용해서 모델을 직접 코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앞으로는 이렇게 코드 퍼스트 방식을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예. 물론 지금 현재 요 엔티티 프레임워크에서는 엔티티 프레임워크 6.0이죠. 예. 여기서는 세 가지 모드, 세 가지 방식을 위에 세 가지 방식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코드 퍼스트 방식만 지원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퍼스트 방식을 여러분들은 학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예전에는 DB의 어떤 테이블을 생성할 때 어떻게 생성을 했냐면요, SQL문을 이용을 했어요. SQL을 이용을 해서 그 전통적인 방식이죠. 즉 SQL문 DB 표준 언어죠. 예, DB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표준 언어인데 이렇게 SQL문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DB 안에 보면 수많은 테이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각각의 이런 테이블들. 아이고. 자, 이렇게 이제 이런 테이블들을 만들 때 create 테이블 이런 식으로 해서 명령을 이용해서 이런 테이블 SQL문을 이용해서 전통적으로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생성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이제 보통 모델을 만들고 보통 DB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게 되죠. 이게 SQL문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다면 이제 코드 퍼스트 방식은
먼저 클래스를 만들어요. C샵을 이용해서. 자, 여기 지금 C샵 코드를 이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클래스를 만듭니다. 이러한 클래스는 이제 도메인 클래스라고 하는데요. 클래스 파일을 C샵을 이용해서 C샵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도메인 클래스를 만듭니다. 도메인, 제가 생략할게요. 도메인 클래스를 만들고 그 중간에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엔티티 프레임워크가 있는 거예요.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DB에 자 C샵 코드를 이용했으니까 요거를 DB에 이제 만들려면 DB가 그 명령을 그 명령을 위해서 탭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그 역할을 이 엔티티 프레임워크가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클래스는 C샵 코드 클래스예요. 객체 지향 언어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중간에서 나름대로 이 프레임워크가 뭐 해석을 하든 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생성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이 이제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방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엔티티 프레임워크에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죠. 자, 요게 이제 요 코드 퍼스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요거를 만들어 놓고 객체를 만들어 놓고 그걸 엔티티 프레임워크에서 가져다가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생성해 주는 그 그림으로 그리자면 그래서 이제 코드 퍼스트 접근 방식이 이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코드를 먼저 코드로 먼저 모델을 만들어서 모델 객체를 도메인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걸 이용을 해서 엔티티 프레임워크의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생성해주는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